안녕하세요. 레인보우 다이아 크리스탈 인사드립니다. 기적 방송국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15일 스승의 날이자 금요일이에요, 여러분. 자, 열심히 사셨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오늘 아침부터 기분이 아주 좋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가 왔어도 날씨가 꾸리꾸리해도 우리는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아주 기분이 날라갔습니다. 그쵸?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오늘 병원에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네. 여러분, 어제 읽었던 책 로켓 CEO 레이 크록 이야기. 아니, 무슨 사장님이 그렇게 세일즈를 너무 열심히 하세요. 어? 회계 업무를 맡고 있는 회계사 엘 도티가 회계 장부 담당자를 고용해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이 사람 말은 믿어야지.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되게 잘 믿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권력을 막 남용하는 게 아니고요. 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잘 믿어줘요. 그래서 너무나 CEO 중에서도 정말 단연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분. 준과 면접을 보고 그녀를 이제 마음에 들어 하는데, 그녀는 라셀르 거리에 빌딩 사이로 불어드는 한기를 견디기에는 한참 부족해 보이는 낡은 코트 차림이었고 몇 끼는 굶은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대요. 하지만 그녀 안에는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는 불굴의 의지와 성실함이 엿보였어요. 와, 이분은 본인의 의지와 그 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남한테도 그 직원을 구할 때도 그것을 보십니다. 부기에 관한 경험이 전혀 없다는 사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대요. 어렵지 않게 익힐 것이라는 확신도 있었고, 급여를 많이 줄 수는 없지만 열심히 일해준다면 밝은 미래를 약속하겠노라고 말했대요. 그래서 준이 믿기 힘들 정도로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나와 면접을 본 그날로부터 20년이 채 지나지 않아 맥도날드 코퍼레이션의 비서실장이자 회계 책임자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여성 임원이 되었다. 와, 대박. 준은 직업정신이 투철한 데다 돈 문제에 있어서 더할 수 없이 청렴했다. 직관력도 뛰어나 거의 신통력에 가까울 때도 있었다. 그리고 그 직감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었다. 네, 이게 중요한 것 같네요. 순수하게 믿는 마음. 그녀가 우리 사무실에 출근한 첫날부터 직관력을 발휘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나는 그녀를 은행에 보내 돈을 예금하도록 했다. 당시 준은 개인적으로 가진 돈이 딱 20센트. 그것도 교통비였어요. 집에 갈 교통비. 그런데 구세군 밴드 앞을 지날 때 마음속에 어떤 움직임이 이른 거예요. 그래서 그 동전 2개를 모두 냄비에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은행을 향했어요. 사무실에서 돌아온 그녀는 뭔 일인지 기뻐서 어쩔 줄 모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오늘은 정말 멋진 날이에요. 이렇게 일자리를 구한 데다 아이의 생일이거든요. 농장에 있긴 하지만 아이에게 보내줄 선물을 사고 싶었지만 그럴 형편은 못 됐죠. 그녀는 가진 돈 20센트 전부를 구세군 냄비에 넣은 사연을 전했고, 사무실로 돌아오기 위해 은행에서 나오다가 구두굽이 보도블럭 틈에 꼈는데, 그 굽을 빼내려고 밑을 내려다 본 순간 $20 지폐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주순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돌아가 창구 직원에게 혹시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 한 직원이 그 돈은 아무래도 아가씨가 넣어두어야겠네요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행운이 다 있어요? 그러게요. 참 순수한 아가씨한테 모든 행운이 다 돌아가네요. 그래서 그분 직원들은 준을 마더 마르티노라고 불렀어요. 마더 테레사 뭐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녀는 직원들의 경조사, 누가 아이를 가졌는지, 누가 부부 사이로 고민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따뜻하고 행복한 곳으로 만들어주셨다 해요. 1950년도 초에는 사업의 전망도 낙관적이지 않았고요. 이 회사의 주주들 사이에 대대적인 위인장 쟁탈전이 벌어졌는데, 이쪽에서 소다수 공급기의 제조를 폐쇄하는 쪽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조업체들도 생산을 줄여나가면서,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새로운 제품을 찾아야겠다는 사실을 가지고 멀티믹서만큼이나 혁신적이고 매력적인 것을 찾게 돼요. 근데 자기 영업사원 하나가, 자기 이웃 하나가 독특한 접이식 주방 테이블과 벤치를 소개하겠다고 소개를 했는데, 그때 바로 이거다 라는 직관이 와요. 그래서 이분이
루이스 마르티노에게 모델 제작을 의뢰하고, 자, 이름은 폴드 어 누크라고 해서 폴드는 접는다라는 얘기고 누크는 어디 구석진 곳에다가 접어서 넣는 뭐 이런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구를 이제 어디 호텔 연회장에 모여서 칵테일을 마시며 이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좋은 반응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파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신통치 못한 반응에 실망을 했는데 이분이 프로젝트를 밀고 나갈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에게 그 물건을 소개해준 직원이 내 비서와 공모해서 준과 나 모르게 폴드 어누크를 복제하려 했던 것이다. 아, 이 사람이 굉장히 세일즈와 마케팅에 완전 해박한 지식과 이 두뇌가 정말 천재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이 제품에 다른 이름을 붙여 팔 작정이었대요. 두 사람은 즉시 해고되었고 그 영업사원은 릴리 튤립 컵, 종이컵 거기에 다닐 때부터 함께했던 동료였는데 안 좋게 끝났네요. 그죠? 좋은 경영자는 분명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정직한 실수는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대요. 하지만 부정직함은 절대 용납하거나 용서하지 않는다 라고 해요. 맥도날드 형제 이야기와 그들의 사업 방식에 호기심을 느낀 것은 폴드 어누크 참패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자, 좋은 일이 오려면 이런 일도 오는 것 같습니다. 힘을 내세요들. 사업에서 완벽함은 당연합니다. 1930년대 초에 남부 캘리포니아의 외식 업계가 지각 변동을 겪고 있었는데 대공황의 영향으로 영화 산업이 주도하는 할리우드 지역에 자유분방한 생활 방식이 퍼졌고 또 거기에 끊임없이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시도하고 또 이런 식당에 이 영화에 참여하는 배우들 거기다 지망생까지 흔했대요. 얼마나 잘생기고 멋진 여자들의 그쵸? 되게 많겠죠. 거기다 또 식사하느라고 영화 감독도 오겠죠. 집세를 버는 동시에 자신들의 매력까지 뽐낼 기회를 잡으러 몰려들었습니다. 식당 주인들은 종업원의 복장을 눈에 띄게 만드는데 열을 올리고 종업원들에게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주차장을 돌아다니게 하는 식당도 있었고 와, 아이디어 짬뽕이네요, 아주 그냥. 1948년에 멀쩡히 잘 굴러가는 식당의 문을 닫고 얼마 후에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의 식당을 개업한 맥도날드 형제들. 서비스와 메뉴를 최소화한 이 식당은 이후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패스트푸드의 모태가 되었대요. 이야, 어마어마하네요. 젊은 애들 역시. 젊은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좋아요. 그들은 햄버거, 프렌치 프라이, 음료를 공장의 조립 라인 같은 방식으로 준비했는데 그 결과 스스로도 깜짝 놀랄 정도의 큰 호응이 일었대요. 절차가 단순했기 때문에 맥도날드 형제는 매 단계에서 품질에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었다. 이것이 비결이었다. 식당이 돌아가는 모습을 처음 지켜본 1954년에 그날 레이크록이 52세였던 그날 나는 아이다호 감자가 머리에 떨어진 현대판 턴이 된 기분이었다. 이야. 맥도날드가 자신들과 비슷한 식당을 대신 열어줄 사람을 어디서 찾느냐고 물을 때 제가 이랬잖아요. 저는 어때요? 내 대답에 두 형제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다가 곧 생기를 띠며 이 제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자,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사실은 맥도날드 형제가 다른 드라이브인 식당 10군데 영업권을 주었다는 것인데 자, 이게 정확했을까요? 10개가 맞나요? 응? 하지만 그 이외에 미국 전역에 형제의 식당을 본뜬 프랜차이즈 지점을 낼 권한을 갖기로 했다. 여기서 권한은 능력입니다. 내가 차릴 식당의 외관은 그들이 건축가에게 의뢰해 만든 새 건물과 똑같이 해야 했어요. 금색 아치를 달고 맥도날드 이름 물론 걸어야죠. 거기에 100% 동의했고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시장성 있는 이름이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죠. 메뉴와 간판 등 아주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그들의 계획에 따라야 한다는 계약 조항도 받아들였어요. 그 점에 있어서는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했는데 말이다. 나는 멀티믹서를 8개씩 돌리는 맥도날드 드라이브인 식당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리라는 생각에 정신을 빼앗겼다. 서글서글하고 숨김이 없는 맥도날드 형제도 마음에 쏙 들었다. 회의는 그야말로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다. 나는 처음부터 그들을 단단히 믿었다. 훗날 그 믿음은
날선 의혹으로 변했지만 당시에는 혹시라는 마음은 단 1도 없었다. 계약에 따르면 가맹점 총 매출의 1.9%가 내 몫이었다. 우리 할아버지가 자주 말씀하셨듯이 모든 일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법이다. 가맹 예약은 20년 만기인데 반해 나와 맥도날드 형제의 계약 기간은 겨우 10년. 이후 계약 기간이 99년으로 수정되었다. 나는 세일즈맨의 눈으로 그 사업을 보았다. 완벽한 상품이 있고 나에게는 그것을 널리 알려서 팔 능력이 있었다. 와. 그리고 당시 나는 햄버거보다는 멀티믹서의 매출을 끌어올리는데 더 신경을 쓰고 있었다. 나는 이 굉장한 계약을 맺었다는데 우쭐해져 당장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래서 릴리 튤립컵에서 내 비서로 일했던 마셜 리드를 찾아갔다. 그는 세계대전 동안 군에 복무했고 전쟁이 끝난 뒤 부유한 미망인과 결혼해 은퇴한 뒤로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내가 너무 열중한 것처럼 보여 차마 다음처럼 솔직한 심정을 꺼내놓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혹시 남성 갱년기 증상이야? 프린스 캐슬 사장이 15센트짜리 햄버거 가게를 한다고? 그랬지만 그 말을 안 했다는 거죠. 남의 행복을 짓밟을 줄 모르는 사람이었으니 아니다는 거죠. 물론 아내는 내 새로운 사업 계획에 그처럼 친절하게 반응하지 않았지만 나는 마음이 바쁘기만 했다. 우선 첫 번째 맥도날드 매장을 지을 부지를 찾아서 건물을 올려야 했다. 첫 매장은 이후 다른 매장의 표본이 될 곳이기에 부지 선정이 그만큼 중요했다. 내 새로운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인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의 사위가 에드 맥너키였다. 에드는 구직 중이었고 외식업에 마음을 두고 있었고 당시에 미시간 지역에 철물을 도매로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사업이 여의치 않았나 봐요. 그래서 사업이 여의치 않은 거는 이분과 같이 뭔가를 하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다 잘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1955년 4월 15일 첫 매장의 문을 열었다. 맥도날드 형제의 매니저였던 아트 벤더가 데스 플레이스로 와서 나와 에드를 도와주었다. 첫 매장을 실험적 모델로 삼겠다는 것은 좋은 판단이었다. 수익은 처음부터 발생했지만 완전히 자리를 잡고 운영이 안정화될 때까지 1년이 걸렸다. 자, 여기에 그 아이다호 감자가 있잖아요. 그 감자가 참 일을 만듭니다. 프렌치 후라이가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이었다. 남은 자부심에 차서 에드 맥너키에게 맥도날드의 프렌치 프라이 제조 비법을 설명했다. 껍질을 조금 남기고 감자를 벗겨서 풍미를 더하는 법을 보여주고 신발끈 모양으로 길게 썰어 차가운 물이 담긴 통에 넣었다. 정말이지 마음을 홀리는 의식이었다.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고 적당히 비벼 씻은 후에 팔을 쑥 담가 물이 전분으로 하얗게 변할 때까지 감자를 천천히 휘저었다. 그리고 철제 바구니에 담아 신선한 기름에 튀겼다. 외양은 그럴듯 했는데 이상하게 혀에 감기는 맛이 곤죽 같았다. 아연실색했다. 잘못된 이유가 없는데? 내가 빠뜨린 과정이 있는지 마음속으로 모든 단계를 되짚어 보았는데 잊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빨리 연락했죠. 그 맥도날드 그 형제들한테.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땅에서 파낼 때 감자가 수분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건조 과정에서 당이 전분으로 바뀌며 식감과 맛이 향상되는데 맥도날드 형제는 이 사실을 몰랐지만 통풍이 되는 통에 감자를 보관했기에 사막의 바람이 자연스럽게 감자의 수분을 건조시켰던 거예요. 감자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독자적인 건조 시스템을 고안하고 감자를 지하실에 보관하되 항상 오래된 것이 주방 바로 옆에 놓이도록 했다. 거기에 대형 전기 환풍기를 설치해 감자가 계속해서 바람을 맞도록 했다. 에드 맥너키는 이것을 무척 재미있어 했다. 감자를 초벌로 데치는 과정 역시 조립 라인을 방식을 따랐다. 지금은 엄청난 노동력이 드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사업에서 완벽함은 당연함. 매장을 열고 수익이 생기기 시작하자 기운이 났다. 이 장소가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은 나도 알고 있었다. 자, 맥도날드 형제하고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계약을 했는데 날선 계약이 하나 남았습니다. 뭐냐면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에 맥도날드 형제가 이름을 빌려준 가게들이 10곳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밝히지 않은 계약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와, 첫 번째 모델 매장이 있는 말이 안 나와. 매장이 있었던 그 신중하게 골랐던 그 매장이 있는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에 말이다. 형제는 $5,000를 받고 쿡 카운티 매장에 매장을 열 권리를 프레즐렉 아이스크림에 넘겼던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5,000에 넘겼는데 그 프레즐렉으로부터 $25,000라는 엄청난 액수를 오히려 줘야 되는 거예요. 프레즐 탓을 할 수는 없었다. 그들은 전적으로 공정한 거래를 했다. 고이든 아니든 나를 완전히 바보 취급한 것이다. 내가 의지할 것은 수십 년 동안 프린스 캐슬 영업을 하며 일군 고객의 신뢰뿐이었다. 맥도날드를 일으키기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일하며 멀티 믹서에서 벌어들인 수입으로 임대료와 직원들의 급여를 충당했다. 나는 매일 아침 차를 몰고 데스플레이스로 가서 개장을 도왔다. 청소부가 나와 같은 시간에 도착했는데 달리 할 일이 없을 때는 그를 도왔다. 좋은 양복을 입고 있을 때도 걸레를 들고 화장실 청소를 마다하지 않았다. 물품을 주문하고 음식을 계속 만들어내는데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에드 맥너키가 그런 문제를 처리하는데 참고하도록 상세한 지시사항을 적어두었다. 에드는 아침 10시경에 나와 11시에 매장의 문을 열었다. 나는 그가 오기 전에 가게에 차를 두고 서너 블럭을 걸어서 노스웨스턴역으로 갔다. 시카고행 7시 57분 급행 열차를 타고 9시가 되기 전에 프린스 캐슬 사무실에 도착했다. 와, 굉장하죠, 이분. 슈퍼맨이에요, 슈퍼맨. 일을 맡긴다는 건 권한까지 맡긴다는 것이다. 자, 모든 게 잘 되려니까 다른 데서 예전에 일했던 부사장님께서 회사를 걷어차시고 레이크록을 만나러 옵니다. 그런데 이 레이크록은 예전에 그 프레즐렉에서 $25,000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도 나는 돈을 줄 게 없다라고 하는데 일단 가서 만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을 만나는데 매장을 오픈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관건은 속도였다. 속도를 더 높이지 않으면 맥도날드 형제에게서 받은 가맹점 지원비 $950는 새 건물을 짓고 운영을 시작해 매출의 1.9%를 수수료로 받기도 전에 이런저런 경비로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터였다. 해리 손버니 나를 만나러 왔을 때 그는 39이었다. 우리는 프랜차이즈 사업과 그 사업이 가진 잠재력에 관해 견해가 일치했다. 해리의 말대로 사실 이 사업은 커다란 위험을 잔뜩 안고 있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개발하고 높은 기준을 지켜나가는 것은 분명 힘든 일이었다. 정부의 규제라는 문제도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함께 의논하다 보니 해리가 맥도날드 사업을 펼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굳어졌다. 그는 끈기가 대단했고 하루 24시간이라도 맥도날드를 위해 모든 노력을 바치겠다는 의지까지 있었다. 높이 살 수밖에 없었다. 그를 믿었다. 믿었다는 말이 그에 대한 내 감정을 가장 정확히 표현하는 것이리라. 준 마르티노도 내 생각에 동의했다. 어떻게 생각해봐도 해리를 고용해야겠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가 재정 문제를 맡고 준이 사무실을 운영한다. 해리는 인디애나 에번즈빌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는 대부분의 유대인 가정이 그렇듯 문학과 예술을 경외하는 환경이었다. 실제로 해리는 뉴요커다운 고고한 태도를 잃는 법이 없었고 때로 나는 거기에 발끈하기도 했다. 그가 우리 속을 끓이는 법적인 문제나 재정적인 문제를 본인의 철저한 방식으로 검토하는 것을 볼 때면 존경심이 절로 우러나왔다. 내가 창조한 것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황홀하다. 물론 위험도 따른다. 작은 실수 하나가 감당할 수 없는 파멸을 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가 사업 초반에 결정해서 오랫동안 실천한 또 하나의 원칙은 맥도날드 매장에 공중전화, 주크박스, 자동 판매기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가맹점 운영자들은 이런 기계에서 얻는 가외소득에 유혹을 느꼈다. 그래서 내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나는 단호했다.
우리가 처음으로 가맹권을 판매한 곳은 캘리포니아의 프레즈노,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리시다였다. 이 세 곳의 매장은 데스플레인스에 영업이 시작한 다음 해 문을 열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상대적으로 계약을 하기가 수월했다. 땅 주인들에게 샌버너디노의 맥도날드 형제가 성업 중인 모습을 보여주면 망설임 없이 임대할 건물을 짓도록 허가해 주었기 때문이다. 땅 주인은 은행을 경영하는 사람이었는데 15센트짜리 햄버거 사업의 전망에 매우 회의적이었다. 가맹점을 해서 임대료나 낼 수 있겠냐고 걱정이었다. 가맹점주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후에 가맹점주가 단단히 화가 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다. 당신네 직원이 나를 아주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고기랑 빵을 한 달이 걸려도 못 쓸 만큼 주문했다고요. 얼마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지. 하지만 1956년 5월 24일 매장이 문을 열자 햄버거가 다 날개 돋친 듯 팔렸다. 가맹점주는 기꺼이 사과를 했습니다. 자, 일을 맡긴다는 건 권한까지 맡긴다는 것이에요. 나는 사업에 늘 공정한 태도로 임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 한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마찬가지. 성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다. 어떤 면에서 나는 순진하고 어리숙하다. 명확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남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 악수 한 번으로 성공적인 계약을 맺은 것도 여러 번이지만 반면에 동전 한 푼까지 탈탈 털린 적도 많았다. 공공연한 불신주의자가 되어도 이상할 일이 아닌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통일된 조리 방법으로 고품질 음식을 제공하는 레스토랑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다. 한 개 매장의 질보다는 시스템 자체의 명성을 기반으로 사업을 계속 복제해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다. 이를 위해서 가맹점주를 교육하고 지원하는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했고 그들의 영업 상황을 꾸준히 감독해야 했다. 나는 가맹점 운영자가 직접 고안하는 것보다 뛰어난 운영 기법, 그래서 가맹점주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량임을 직감했다. 그것이 곧 통일성의 열쇠였다. 하지만 그런 연구 개발 과정도 가맹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직원을 두는 것도 모두 돈이 드는 일이었다. 와, 이분은 직원을 확실히 믿었어요. 직원에게 일을 맡기자고 결정한 다음에는 무조건 믿었어요. 이를 통해 맥도날드는 비로소 수입다운 수입을 올리기 시작했고 해리는 가맹점주가 우리에게 지급하는 월 가맹비를 공식화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 대출금을 갚고 기타 비용을 충당했으며 수익도 올렸다. 우리는 정해진 월별 최소 가맹비와 가맹점이 올리는 매출의 일정 퍼센트 중에 큰 쪽을 받았다. 해리가 샌버너디노로 출장을 간 적이 있다. 딕 맥도날드는 그에게 맥도날드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해리는 언젠가는 이 회사 울워스사 미국 전역과 세계 각지의 상점을 거느리던 체인 소매점이래요. 그것보다 더 커질 것이라고 대답했는데 딕이 그의 대답에 잠시 말문을 잃었대요. 따로 밝힌 이야기지만 레이가 진짜 멍청이를 직원으로 뽑았다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해리는 그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또 거기를 어떻게 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대요. 대단하죠? 일과가 끝나면 나는 해리, 준과 함께 사무실이나 우리 집에서 계획이 없던 회의를 자주 하곤 했다. 한 번은 해리가 말했다. 은행 융자로 사업을 꽤 잘 해나가고 있지만 금융업계에서 위상을 키우려면 대형 기관 투자자를 끌어들여야 합니다. 나는 그 의견에 동의했고 해리는 보험회사들과 접촉했고 시카고의 올 아메리칸 생명보험이었는데 이 회사는 몇 건의 대출을 승인해 주었고 해리는 연이어서 역시 시카고에 있는 센트럴 스탠더드라는 거기와의 계약과도 성공했어요. 이는 대단한 사건이었다. 우리는 탄력을 받아 순조롭게 사업을 키워나갔고 큰 돈을 벌 날이 멀지 않아 보였다. 주는 두 아들이 크는 생일 내내 파티나 졸업식에 한 번도 참여해본 적이 없고 크리스마스에도 사무실을 지켰던 적이 여러 번이라고 털어놓았어요. 이런 직원들이 없었으면 어떡했어요.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죠? 가스로 요리를 한다는 말. 자, 우리는 일을 썩 잘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이 표현은 맥도날드 형제가 제시한 계획에 따라 매장들을 체계화하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장비를 공급해주던 짐 신들러는 맥도날드 형제가 사용하던 전기 튀김기 대신에 가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고집했다.
사실 우리의 용도에도 가스가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비용도 적게, 요리의 결과도 좋았다. 가스로 요리하게 되었다. 자, 본부의 매장 운영을 총괄, 감독할 인재가 필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직원을 또 구하게 생겼어요. 모든 과정에서 무엇보다 품질이 우선시되어야 했고 모든 직원들이 맥도날드의 방식대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요소가 매장의 성공을 보장하는데 하지만 수백 가지 다른 직종에 종사하다가 맥도날드의 가맹점주가 된 사람들에게 이런 기본 원칙들이 당연하게 여겨질 리 없었다. 그 정반대였다. 품질, 퀄리티, 서비스, 청결, 밸류, 가치라는 모토를 반복할 때마다 벽돌을 쌓았다면 아마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다리 하나쯤은 세웠을 것이다. 때문에 가맹점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했다. 자,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 또 찾아옵니다. 또 다른 직원이 막 새로 들어온다 생각을 하니까요. 너무 행복해지는 거 있죠. 맥도날드와 같이 하는 기적 방송국인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두 번째 레이 크록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너무 흥미진진하죠? 맥도날드가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제가 다 흥미진진합니다. 심장도 쫄깃쫄깃해집니다. 이 온몸에 온몸에 그냥 에너지가 아주 그냥 오그로그로그로 아주 행복합니다. 사업 얘기만 나오면 정말 즐거워지는데 요새 더 그런 것 같아요. 요새 CEO 공부도 너무 잘하고 있고요. 재밌어요. 이런 책이 너무 재밌네요. 자, 우리 오늘 기적 방송국에 와주신 모든 여러분께 사랑과 감사, 축복을 전합니다. 여러분 안녕!